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누굴까요? 땡! 우리나라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찰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도 있잖아요. 노벨은 경제학의 기획자도 얘기 안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박수 칠 만한 노벨 평화상인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노벨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벨상 매년 12월 10일 수상식이 열리죠. 왜 12월 10일이냐? 그날이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매년 10월 초에 수상자를 쭉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수상식,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은 12월 10일 날 상을 주죠. 그런 다음에 관련 강의를 또 해야 돼요. 강의를 안 하면은 수상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퀴즈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누굴까요? 뚜뚜뚜뚜뚜뚜뚜 땡. 방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초의 우리나라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찰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 찰스 피터슨?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잘 들어봐요. 1987년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 노벨이 죽기 전에 이 노벨상을 만들 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국적에 상관없이 줘라.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스웨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 스웨덴 국왕도 발끈했고요. 뭐야? 우리나라 이 국부가 세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 돈 가지고 다른 나라 국적에게 상금을 줘야 돼? 등등등등등. 노벨의 유언은 정확해요. 국적에 상관없이 줘라. 업적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그 노벨상 수상자의 그런 증서에는요,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은 없는 대신에 출생지가 있어요. 찰스 피터슨은요, 놀랍게도 부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그다음에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적은 미국일지 모르겠지만 국적은 상관없다 말씀드렸죠. 출생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찰스 피터슨의 노벨 화학상 그 증서에는 출생지 부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알 지식이죠. 자, 알프레드 노벨은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노벨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임마누엘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폭탄 전문가였어요. 그 유럽의 1800년대 때 굉장히 전쟁들이 많았어요. 이른바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여기에 뭘 납품했냐면 기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기뢰 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서 군함이 톡 치면 빵 터져서 숨을 대게 만드는 거예요. 기뢰를 노벨의 아빠가 만들었어요. 납품을 했어. 특히 크림 전쟁은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붙은 거잖아요. 여기에 노벨 아빠가 러시아군에게 기뢰를 납품했거든요. 자기는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나 봐요. 러시아가 폭망했죠.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노벨 가문, 요 집안을 나름대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과 노벨 형제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하지?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깡통 찼는데 공부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하냐면 집안 내려가 어디 가겠습니까? 폭탄 공부합니다. 폭탄이요. 이 액체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해요. 주로 광산, 발파 작업할 때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액체 폭탄이요, 굉장히 흔들림과 진동에 취약합니다. 살살 옮겨야지 조금만 손대면 빵 터져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안전한 고체 폭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는 그리스어로 에너지, 힘이란 뜻이거든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의 뜻과는 달리 전쟁에 많이 쓰였어요. 특히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1870년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에 엄청 많이 쓰였어요. 프랑스가 엄청난 타격을 했습니다.
프로이센이 던진 다이너마이트에 의해 가지고 프로이센이 이겨요. 프랑스가 박살 나버립니다. 딱 보니까 뒤에 야야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 누구야? 뒤에 그 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있는데요. 저거 확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여론전을 펼칩니다. 뭐냐? 쟤는 죽음의 상인이다. 돈 벌려고 사람 목숨 날린다. 라는 거를 굉장히 여론 플레이를 해요. 프랑스가요. 어마무시한 그때부터 암살의 다이너마이트가 쓰여요.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뭐 여러분 세계사 책을 보시면은 폭탄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나와 있는데 그 폭탄이 뭘까요? 다이너마이트죠. 그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던지고 튀는 암살에는 다 다이너마이트가 씁니다. 점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노벨의 형이 죽습니다. 형이 죽는데 당시 언론에서요.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동생이요. 부고를 실는데 봐라.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지도 죽네.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참 쌤통이다 라고 부고를 실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써보자. 마침 그때가 전쟁 좀 그만하자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던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번 이 돈 가지고 그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면서 노벨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1901년도에 이제 1회 수상자가 나왔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벨상의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금이 얼마게요? 매년 달라요. 매년. 왜 그러냐? 노벨이요.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수상자에게 얼마 줘라 라고 쓴 게 아니라 그 노벨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벨 재단에서 나의 유산 가지고 돈 굴려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요. 그러니까 증권 같은 거 주식에 투자해서 유가 증권에 투자해서 돈 굴린 다음에 그 수익금을 분배해서 줘라 라고 유언장에 썼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노벨이 남긴 유산이 지금 현재 환율로 한 2천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노벨 재단에서 현재 유가 증권에서 굴리고 있는 금액이 약 6천억 정도 돼요. 그 6천억 가운데서 평균적으로 한 명당 수상자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줍니다. 근데 이게 매년 달라요. 왜냐하면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는 해가 있고 이익이 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는 해는 상금이 더 가고 손실을 본 해는 조금 더 덜 나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노벨상을 수상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야, 올해 주지 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내년에 달란 말이야. 야, 나 연구 안 했어 이거. 그렇게는 안 되죠. 노벨상은 총 몇 개죠? 분야가 6개죠. 제일 처음에 생리의학상, 그 다음에 물리, 화학, 그리고 문학, 그 다음에 평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제 분야. 노벨이 원래 여기 이 분야에 상을 줘라라고 한 것은 5가지 분야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학상, 그 다음에 물리화학. 물리화학은 자기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의 기초가 됐던 그런 과학이죠. 의학, 물리, 화학, 그리고 의외로 알프레드 노벨이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문학상, 그리고 이 상을 만든 목표 자체가 세계평화니까 평화상 5개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도 있잖아요. 노벨은 경제학의 기획자도 얘기 안 하고 죽었습니다. 노벨상 경제학상을 잘 보면요, 그 메달이 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은 노벨상이라고 안 써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아니에요. 이게 1968년도에요.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야, 왜 경제학상이 없니? 중요한 학문인데. 그래가지고 이건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웨덴 중앙은행이 만든 경제학상이다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걸 노벨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스웨덴 중앙은행상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수상은 같이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총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 노벨상 논란도 솔직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노벨 평화상이 논란이 좀 많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요.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딴지 아니면 딴지를 걸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제 외교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걸고 넘어간 거예요. 오바마가 뭐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줘? 가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이 노벨 평화상은 평화상인데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1906년 시어도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미국인 최초의 노벨상이자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1906년도에 받았는데요.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1905년도 무슨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요.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봐봐요. 근데 미국이 왜 중재를 했을까? 당시 미국은요. 그 지금 태평양을 다 내 영역으로 차지하고 싶은데 새로운 유럽의 또 다른 열강이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거를 싫어했어요. 러시아가 꾸역꾸역 시베리아 치고 우리나라 동해 치고 태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러시아 스톱 하기 그러니까 아시아의 신흥 호랑이였던 일본을 지원해주면서 너희들이 대신 막아줘. 하이 와카리마스가 된 거예요. 당시에 물론 뭐 일본과 러시아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뭐 비등비등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서구 열강이지 않습니까? 일본 만약에 외부 지원이 없었으면 일본도 못 이겼을 거예요. 이 일본 뒤에 미국이 엄청나게 군사력과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요. 러시아 남하하는 건 막으라고 우리가 무기와 자금 대줄 테니까. 그래서 일본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자금과 군사력 지원으로 러시아와 맞서 싸웠는데 약간 러시아가 뒤로 한 발 물러날 때 시어도 루즈벨트가 들어온 거예요. 스탑! 그만하자 야. 딱 보니까 지금 뭐 일본이 좀 대충 이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일본 이겼다고 하고 여기서 그냥 전쟁 끝내자. 우리가 중지할게. 당시 러시아도 계속 전쟁을 수행하긴 약간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본 너 이겼다고 해라. 그러면서 당시에 러시아 땅이었던 사할린이 그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몇 딜을 하고 러일 전쟁이 이제 그 일본의 판정승으로 끝나요. 이걸 중재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1905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905년도에 일사늑약이 발생했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중재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 앞전에 이미 다 딜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국의 그다음에 일본과 밀약을 하나 체결한 게 있는데요. 똑같이 1905년도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 먹을게, 일본 너 한반도 먹어. 우리 서로 I don't care. 서로 그냥 딜하자. 라는 게 1905년도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요. 바로 다음 해 1906년도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뭐 박수 칠 만한 노벨 평화상인가? 라는 의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중국 같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평화상을 받았지만 왜 이런 거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나? 문학상을 우리가 획득을 했지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기초과학을 단단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어마무시하게 731 부대 등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생체 실험, 윤리를 넘어선 연구를 통해가지고 획득한 자료가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따로 한 편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렇게 부도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기초과학을 다졌어요. 그걸 바탕으로 일본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노벨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칠 일은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우리가 받았고 노벨 물학상도 받았고 이거 뭐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 동네 출신 또 찰스 피터슨 씨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윤리를 차곡차곡 다지면서 기초과학을 완성시킨 이후에 우리도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도 받는 날이 곧 오겠죠. 이런 희망을 품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조의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